옛날에 인디언들이요, 말을 막 타고 가다가 말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중간에 멈춰 쓴대요. 예.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타고 또 떠나요. 왜 그럴까요? 쉬라고, 말 좀 쉬라고 많이 달려왔으니까. 예. 또 혹시 떠오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같이 가려고? 동료들이랑 같이 가려고? 네. 맞아요, 스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인디언들, 제가 본 책에서는 이런 이유가 있대요. 너무 빨리 달리면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그래서 영혼을 기다리는 거래요. 잠시 멈춰서 내 영혼이 잘 오고 있는지.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몸이 어디 있나요? 여기 계시죠? 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는 분도 계실 테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평가 인증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어딜 가는데 막 늦어요. 계속 자책을 하죠. 일찍 나올 걸. 그러니까 아침에 똥 싸지 말았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정작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예. 지금을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내 몸이 와 있는데 내 마음도 여기에 데리고 오기를 원해요. 집에 있는 가스불을 껐던가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의식해 보자는 거죠. 내 마음도 여기 있는지.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종을 칠 때 마음이 딴 데 있으면 데리고 이곳으로 좀 오셨으면 하는 제 부탁이에요. 네, 이 종소리가. 네. 제가 한 번 더 치고 시작할게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음을 좀 다른 데 계신 분은 마음을 좀 데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예, 뭐 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악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말로 이런 표현들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냥 의식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은 되게 흔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잘 보이시나요, 뒤에? 네, 좀,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셔도 돼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냥 떠오르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답이 없다. 네. 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은요,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애 키우는 게 그만큼 힘들다. 마을 사람이 다 덤벼야 애 하나 키우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뭐 여러 명의 사람과 뭐 옆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뭐 또 사랑해 주는 사람, 뭐 이런 많은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저한테 들릴 때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다들 아이를 뭐 선생님들의 아이를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내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아이들을 보고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예,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개성이나 그 온전함을 발현할 수 있는 씨앗들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걸 고스란히 온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마을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개인의 부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네. 그 처음에 공동육아를 하면서 어, 그 원래 아이는 사회랑 국가가 지원해서 키우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저한테 뭔가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해야 되는 거,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잘 몰랐어요. 안 와닿더라고요. 저는 아이 둘 키울 때 한 번도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키워본 적도 없거든요. 예. 특히 공동육아 하니까는 이제 보육료도 비싼데 어쨌든 그걸 다 부모가 감당하고
보육료만 감당하나요? 청소도 해야지. 막 그러고 살아가지고 국가가 뭘 해주는지 잘 몰랐어요. 어,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아, 함께 키운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동육아가 만들어진 의미 안에는 우리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우리가 아이에게 마을의 역할을 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육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에 우리가 정말 함께 같이 키우는 거야. 그래야지 정말 소중한 생명 낳아가지고 우리 사회에 함께 이렇게 잘 돌보고 그래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거 이거 우리들을 같이 하는 몫이야. 이 얘기들을 또 공동육아가 계속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마을 속에서 자라면 우리가 마을은 없지만 요즘에 인위적으로 마을 만들기도 하고 공동육아가 그 마을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라면 아이들은 훨씬 안전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동육아 할 때 저희 어린이집은 가구 수가 한 35가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어른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기본 부모만 70명, 교사 10명, 80명.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오세요. 예. 최소한 80명의 어른을 아이들이 만나고 사는 거죠. 그 어른들은 다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되게 다양한 모습의 어른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제 기억나는 것 중에 겨울에 눈이 오면 어린이집 앞에 눈이 막 쌓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엔 좀 여유로운 아빠들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눈을 치우죠. 예, 눈을 치우는데 애들이 눈 보면 신나잖아요. 거기서 막 놀아요, 애들이. 치워놓으면 쌓이고 막 엉망되고 거기다가 애들이 막 뭉쳐서 그 청소한 아빠를 던지고 처음에는 얘들아 재밌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나도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빨리 들어가. 너희 선생님 뭐 하시니?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 애들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본 모 엄마는, 누구 아빠는 막 애들한테 화내더라?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른을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내요. 예. 꼭 내 마음에 맞는 어른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어른들이 만나서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까지도 아이들은 보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민감도나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아이들에게 자라나는데 큰 자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나이가 일정 정도 먹었는데 제 또래의 분들하고 워크숍을 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되게 신뢰를 가질 기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번의 특정 기억들, 아주 강하게 나에게 남는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내가 진짜 실수로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뺨을 때렸다.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 잘 못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다. 내가 말해도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신념들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틀 때문에 내가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공동육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불안하죠. 너무 저래도 되나? 제 고3 아들이 학교를 쉬고 있어요. 집에 홈스쿨링을 하신다고 본인 얘기하는데, 저 이제 홈스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하자 작업장 학교를 2년 다니고 지금은 집에 있는데, 홍대를 자주 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 화방이 어디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잘 아니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혹시 홍대 다니시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라고 저는 뭐 아직 대학을 안 다니고 고등학교 3학년 나이인데 이마저마하다 이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궁금하다.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혹시 도를 아냐고 묻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커피 값은 누가 냈냐? 제가 커피 값은 더치페이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지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대요. 그리고는 한 번 더 만났어요, 그 뒤에.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을 보면 내가 사람을 참 못 믿지. 우리 애들은 사람에 대한 그런 불안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항상 도움이 필요할 때 잘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좀 불안하긴 해요. 예. 그래서 또 어디 도를 아십니까에 가가지고 어디 제사 지낸다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럴까봐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좀 가져간다는 거. 제가 여러분하고 공동체 의미에 대해서도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이건 좀 생략하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여기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좀 연령대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런 시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된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기억나세요? 책받침으로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서정주의 시인데 이걸 보면서 그래 사람은 혼자 쓰는 거야. 독립하는 거야. 그리고 독립된 둘이가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많이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세상이 참 바뀌었어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좀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하고 연애를 되게 오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 되게 소박한 사람이어서 제가 결혼하고 정말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그렇다고 명품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리어 백화점에 가서 닥스 정품 우산을 샀어요. 그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닥스 정품 우산을 사서 이걸 가지고 다녀라 품위 있게 이렇게 줬더니 갖고 나간 지 하루 만에 너덜너덜한 닥스 짝퉁 우산으로 바꿔가지고 온 거예요. 비슷한 체크 무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걸 들고 자기도 챙기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우산 이거밖에 안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물건을 잘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잘 잃어버려요. 그때는 잘 안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남편도 나 같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몇만 원을 아깝게 들였지만 이걸 사주면 귀하게 잘 가지고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연대 책임져야 되죠. 같이. 예,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저희 큰애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한 6개월 지났나? 담임쌤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12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 정환이가 노트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챙겨서 어머님이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집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결에 네 선생님 이러고 전화 끊었어요. 끊고는 내가 이제 집 근처긴 한데 집에까지 가서 이걸 들고 가면 학교가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을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한데 이걸 들고 가자니까 뭘 이렇다 이랬더니 담임쌤이 아니 들고 오시라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애 습관을 좀 고쳐주려고 제가 전화 드린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집에서 교육 좀 잘 시켜라 이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학교 다닐 때 노트 그런 거 다 잘 들고 다녔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애가 못하니까 제가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놓치고 가면 그 책임을 연대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가족이 함께 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도 하러 갔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청소하러 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목이 칼칼하고 그러면 네 이거 드세요 막 음료수 따라가지고 저도 별로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의 어떤 부족하거나 좀 넘치거나 이런 것들을 가족은 함께 책임을 지잖아요. 예,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홀가분하게 나도 좀 콧대 세워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혼자 가출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함께 복닥복닥 막 내가 정리해놔도 다 엉망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못하는 걸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대기도 하고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 둘을 키워놨더니 이제 저는 짐을 들 일은 없어요. 무거운 걸 들 일은 없어요. 예, 그렇게 또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든든하고 뭔가 내가 소속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나무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대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숲이 있으면 뿌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뿌리가 한 개예요. 대나무는 속으로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그 대나무 밭을 없애고 싶잖아요. 하나 자르면 절대 안 없어진대요. 그래서 대나무 밭은 없애려면 불을 질러요. 불을 놔요. 예. 그래서 얘들은 하나가 잘려나가도 거기 다시 또 올라와요. 예. 제가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이걸 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다 엮여 있을지 몰라요. 뭐 가족은 가족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있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밑으로 우린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울면 따라 우시는 분이 꼭 계세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 거기에 같이 마음 아파해요. 예. 제가 이렇게 뭔가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맞아 맞아 나도 그럴 때 있었어. 나도 그런 생각할 때 있었어. 이렇게 같은 이런 공감대들이 막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사실 이게 이제 공동체인 거죠. 공동육아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지는 각각의 이렇게 생김새마다 혹은 생각하는 것마다 그 삐걱거림이 있을 때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것처럼 같이 책임지는 거죠. 예. 그 안에 교사도 포함되고 부모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되게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교사는 애한테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라낸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좋지만 힘들죠. 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어른들을 아이들이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공동육아에서는 아이 키우는 것이 미숙할 때 지원하고 지지받는 경험도 하고요. 또 고민을 얘기하고 공감하는 친구도 생기고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또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마시를 해주시니까 제가 저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만만치 않은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본 아까 제가 대화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제 뭐 혈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계획된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지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러분하고 공동체를 경험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선생님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1, 2, 3, 4, 6까지 한번 세볼까요? 예. 네, 이렇게 한 조세요. 예. 5. 지금 밖에 계시죠? 그 애기 데리고 계신 분? 예, 거기까지 예, 한 팀이고요. 예, 신정쌤부터 예, 여기까지 한 팀이고요. 예. 혜빈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낙타가 잠시 지원해 주세요. 뭐 하실 건 없어요. 예, 지원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6명이 한 그룹으로 책상이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책상을 하나씩 놓고 이렇게 앉아 보시겠어요? 네, 책상. 네.
자, 자리 배치 됐나요? 네. 낙타는 여기 좀 앉아주시고요. 예. 네. 이쪽에 그 아까 아기 데리고 오신 선생님이 못 들어오시면 송이가 여기서 관찰자로 좀 해주셔도 되고 그분이 들어오셔서 관찰자를 해주셔도 돼요. 네. 아, 예. 그 지금 6분이 앉으셨는데요. 6분 중에 한 분을 조장을 뽑아주세요. 여기 낙타가 하시면 되고요. 예. 조장 한 분을 뽑아주세요. 조장이 할 일은 없어요. 조장이 제일 할 일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테이블은 송이가 조장을 해주세요. 예, 할 일 없는 역할로. 예. 자, 제가 이런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핑크빛 봉투에 든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걸 각자 나눠드리면 각자가 이 조각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드실 거예요. 네, 사각형. 예, 칠교처럼. 예, 사각형을 만드실 건데, 한 사람이 받는 조각의 개수는 3개예요. 만드실 건데, 3개로 사각형 만드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제가 그렇게 쉬운 미션을 드리진 않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걸 받으면 안 맞으실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1번, 말을 절대 할 수 없으세요. 2번, 눈짓이나 손짓으로도 의사소통을 하시면 안 돼요. 3번, 나에게 필요 없는 조각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만 있어요. 가져오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줘야만 내가 받는 거죠. 중간에 갖다 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에게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각을 가져올 수 없어요. 네. 규칙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조장은 제가 봉투는 5개 드릴 거고요. 조장은 뭘 하실 거냐면 관찰을 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규칙을 잘 지키시는지 혹은 어떤 역동이 이 안에 있는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걸 좀 기록해서 나중에 발표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자, 기록자분들이 좀 나눠주실 건데, 마이크 가지고 송이부터, 먼저 하신 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다들 어디 가셨대? 하도 빨리 하셔가지고 화장실 가셨나 보다. 아, 그래요? 그럼 좀 다른 팀부터 해볼까요? 아, 들어오시네요. 네. 또 한 분 더, 2분 더 오셔야 되나요? 그럼 다른 팀부터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2번째로 한 팀이 어디죠? 여긴가요? 예. 스님부터 들어볼까요? 마이크가 예, 밑에서 조금 있으면 켜져요. 예. 관찰하면서 뭘 보셨는지 어떠셨는지 좀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자기 거 먼저 하려고 하다가 좀 있다가는 내 거보다는 일단 남의 거를 먼저 주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보다가 내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다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내게 모자르니까 막 나 다 줘, 빨리 줘 이렇게 액션을 취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정 안 돼서 계속 한계가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가서 컨닝해서 마지막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 거 맞췄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맞아요. 그쵸? 그 경험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잠시 봤는데 경주쌤이 본인께 맞았다고 이제 이렇게 경주쌤이랑 여기 한진영 쌤은 2분이 먼저 맞추셨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경주쌤 조각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못 맞춰요. 그래서 나중에 경주쌤이 보고 있다가 이제 한참 보고 있다 좀 불안한 거죠. 하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걸 쑥 내미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좀 깨면서 한진영 쌤도 쌤 걸 꺼내놓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걸 보여주는데 규칙은 좀 잘 지키셨나요?
처음에는 응. 그냥 소리를 좀 내시긴 하셨는데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잘 지켰던 것 아, 같아요. 네네. 네. 네. 근데 안 되면 안 될수록 네. 서로 도우려고 하는 게 좀 생겼어요. 예, 더.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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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팀 들어볼까요? 네. 켜져 있어요. 네. 저희는 제일 먼저 맞췄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처음부터 규칙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네. 이 규칙을 모르셨는지 어땠는지 규칙을 안 정하시고 딱 보시더니 이제 굉장히 주도하시는 처음부터 딱 주도하시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가르쳐 주시고 뭐 아. 안 되니까 직접 막 이렇게 맞추시고. 맞춰 주시고 막 아. 여기저기 주시고 막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빨리 맞추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 느낌은 다른 분들이 이게 안 맞춰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느낄 겨를이 없이 이렇게 막 거의 한 분이 네. 막 조각도 막 여기저기 주시고 맞추니까 그거 아니라고 막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이 주도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네, 끝나죠. 네, 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빨리 맞춰서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지 이런 이 생각을 할 겨를이 있었나 네, 네. 이러면서 예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뭔가 되기는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아쉬운 그런 거였어요. 좀 만족스럽진 않네요. 예. 그러면 저기 이렇게 막 어떤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 그러니까 주도권 가지지 못하신 분의 마음은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신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딱 보면 막 보이는 거예요. 공간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딱 보면 보이는데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 이렇게 작업하면서 많이 뵀거든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예. 혹시 나는 별로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 다 맞았다. 이런 분이, 예, 선생님, 예, 마이크 한번 어떠셨어요? 한 세 분 정도는 빨리 끝났는데 우리 둘이가 예, 예. 조각이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답답했는지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에, 넘기고 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도 한 조각이 필요했는데 그냥 저도 좀 떨어져가지고 어디서 뭘 나머지는 다 끝났는데 이쪽에서는 와야 될 거 이쪽이 안 맞췄으니까 둘이 중에 이렇게 와야 될 건데 어떤 게 와야 된다는 나도 그게 떨어져가지고 알켜져가지고 그냥 먹이 왔는데 그냥 좀 그랬죠. 네네.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일을 확 주도를 하면요, 일이 훨씬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효율성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함께 한 발짝을 내딛는 게 중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팀에게 삼각형을 섞어서 드리면, 그래서 주도성을 가지신 분이 만약에 빠지면 이분들이 맞추는데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 있어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는 분이 늘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우리는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관찰자. 네. 네, 저희는 규칙을 지키느라고 아주 얌전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먼저 맞춘 사람은 그냥 맞추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두 사각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놓기 시작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저기다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직접 갖다 주는 이렇게 규칙을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규칙을 어겨서 다른데 컨닝을 하고 왔어요. 컨닝을 하고 와서 딱 하니까 돼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보고 오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예, 꼭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지 않아도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오면 그게 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저도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부터 컨닝을 하려고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쵸? 그쵸?
제가 제일 빨리 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근데 누군가가 박수를 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보다 하여튼 맨 나중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뭘 했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규칙을 어기게 되고요. 예.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물론 저 규칙은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함께 안 정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규칙을 함께 정하지만 내 필요에 따라서 규칙을 어기고 근데 어겨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 맞췄으니까. 우리가 1등으로 맞췄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일 많이 웃으셨어요, 이 팀이. 네, 저희 여기는 처음에는 규칙을 잘 지켜서 조용히 하시다가 어떻게 이 선생님이 정사각형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조각들을 모두 독박을 쓰셨어요. 아, 모두가 이분께 주셨어요? 아. 제가 이분만 빼고 다 네 분은 다 이렇게 평온하게 계셨는데 네, 혼자 네.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혼자 그거를 어떻게든 맞춰보시려고 음. 가지고 이렇게 몇 분을 하시다가 미안해서 못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옆에 선생님이 그냥 줘 이래가지고 다 나눠주시고 혼자 평온을 찾으시고 다른 분들이 혼란에 빠지시고 네. 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이 속도를 우리가 얼마나 지켜봐 줄 수 있는지 그걸 좀 또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했어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걸 다른 팀들도 할 거니까 섞으셔서요. 이게 한 3장씩 봉지에 넣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대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넣으시면 그 다음 워크숍 하는 팀들이 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다 정리하셨으면 그 옆에 두시고 나중에 제가 가져가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힘든 이유는 일단 소통이 잘 안 된다. 아빠 초기에 얘기 드렸고요. 소통이 안 된 이유 중에는 내 주장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혹은 아예 주장을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의견의 차이도 많고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내 생각엔 이게 옳지만 저 사람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예.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를 키울 때 꼭 4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줘야 한다라는 주장과 애가 배고플 때 줘도 된다라는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이게 맞을 때도 있어요. 예. 저는 큰애를 키울 때 100일부터 분유를 줬는데 젖이 잘 안 나와서 분유를 줬는데 4시간마다 한 번씩 줬어요. 지금 후회해요. 더 자주 줄 걸. 예, 우리 애가 그때 좀 더 먹었더라면 지금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옳고 어떨 땐 그렇기도 해요. 근데 항상 내가 가진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육아를 떠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공동체는 불가능한 거야. 너무 이상적이야. 나는 공동체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시기도 하죠. 그만큼 공동체가 이런 다툼과 또 이 안에서 받는 축하와 서로 이해되고 공감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렇게 다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있는 거고요. 이 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거리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제가 그냥 지금 오늘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소통과 친밀감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또 저희가 쉰 지 저 시계로 53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쉴까요? 네, 그래서 12시 10분에 만나겠습니다. 네. 10분에 시작할까요? 더 얘기 나누시고 싶으세요?
네, 제가 음악 틀어가지고 시작한 줄 아시고 다 들어오셨나 보다. 네. 빨리 시작하고 뭐 빨리 끝내지면 5분이라도 빨리 끝내볼게요. 네. 자, 이제 소통.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서의 간극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저는 소통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1시간 동안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어떠세요? 몸이 찌뿌둥하지 않으세요? 혹은 좀 졸리거나 그러시죠. 그래서 자, 책상에서 약간만 의자를 빼보세요. 편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좀 가지시고요. 일어나실 건 아니에요. 네, 앉으시고요. 네, 자, 지금부터 각자의 앉은 방향에서 눈치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아시죠? 1, 2, 3, 4. 예, 몇 가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 일단 한번 연습해보고 결정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 네. 네, 앉아주시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부 다. 네. 아,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죠? 네, 다 같이 하시는 거고요. 1 하고 나면은 서 있습니다, 보통. 네, 자, 다시요. 시작. 육. 아이고. 제가 안 하려다가 했는데. 네. 네, 다시. 네. 자, 이쪽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보통 제가 학교 가서 하면요. 정말 총알같이 일어나거든요, 애들이. 네. 참 천천히 이들은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도전해 보시겠어요? 10. 예. 자, 좋습니다. 시작. 네. 네. 네? 선생님 혹시 10까지 도전하고 난 안 일어나도 돼. 이러고 계신 분도 계시죠, 분명히. 난 버티면 돼. 이런 분도 계시고, 시작과 동시에 일어나려고 막 계속 긴장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도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 반복하면서 보면 계속 일어나는 분이 일어나세요. 네, 계속 일어나는 분들이 일어나시고요. 여기 또 이제 어떻게든 묻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우리의 모습을 한 번씩 볼 수 있죠. 예. 뭐 좀 잠도 깨시고 좀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지금 그룹이 여기 5분, 여기 5분, 여기 6분, 여기 6분이죠. 예, 이번에 할 건 뭐냐면, 여러분은 평소에 일상에서 소통이 잘 되시나요? 어떠세요? 어떨 때 난 진짜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내가 막 얘기하는데 상대가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진짜 소통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다 떠오르시죠? 없는 거 아니시죠? 예. 저는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가끔 만나요. 꼭 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카톡을 확인해요. 그럼 딱 얘기가 하기 싫어져요, 저는. 예. 자, 이제 그 얘기를 나눠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5분은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두 분이 따로 그룹을 한 그룹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기할 시간이 조금 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분이 1분 정도씩 나는 어떨 때 진짜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 이 얘기를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두 분은 누가 좀 저쪽에 두 분하고 만나러 가볼까요? 같이 가실래요? 예, 여기는 두 분이, 예, 네. 두 분이 오셔서, 네. 어디 약간 선생님 여기 책상을 절로 약간만 밀까요? 네, 이렇게 오시고 네, 책상 없어도 돼요. 의자만 앉으셔도 되죠.
이렇게 네 분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네, 쌤, 송지영 쌤 좀 가까이 오셔서. 네, 자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팀은 손 들어주세요. 다 얘기 못했다. 좀 더 필요하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 얘기 들리셨나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팀 없나요? 다 하셨어요? 예, 몇 분 더 필요하세요? 2분? 1분? 네, 2분.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좀 되시나요? 네. 예, 그러면 얘기 더 하셔도 좋은데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 적어 보실 거예요. 제가 포스트잇을 뒀죠. 매직이랑. 자, 지금 나눈 이야기 속에서 나는 소통이 잘 안 될 때의 경험을 나누셨어요. 그 얘기 속에서 나의 키워드가 혹시 하나씩 있나요? 단어로. 응. 키워드를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키워드 하나를 단어로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 개가 떠오르신 분 여러 개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자기 이야기 뭐 또 들은 얘기 중에 아 맞아 나도 저럴 때 진짜 소통 안 돼 뭐 이럴 때도 네네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네 문장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장 적으시고 싶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단어로 여러 개가 떠오르시는 분은 포스트잇 여러 장에 한 단어씩 적어주시면 돼요. 네, 네. 크게 적어주세요. 여기 앞에 붙이고 다 볼 수 있게 크게 적어주세요. 네. 자, 선생님들은 포스트잇에 쓰신 걸 예, 각자 갖고 나오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에 잎을 좀 만들어 주세요. 가위바위보. 한 번 조장은 영원한 조장. 네. 네, 한번 보세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시는지. 자, 한번 볼까요? 이 뻘쭉이 뭘까요? 뻘쭉 잠시 간단하게 설명될까요? 네, 아 선생님이세요? 마이크.
예, 고기 뷔페를 갔어요. 아는 지인분들하고. 근데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하고 고기 가지러 가고, 잠깐만 또 야채 가지러 가고, 나 혼자 얘기하다 뻘쭘했어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거 있으세요? 뭐 하나 볼까요? 화재. 뭐 불난 건 아닐 것 같고. 아, 그제는 이제가 아니구나. 네, 화재 누구세요? 네, 선생님. 아니 우리가 모였을 때 공통의 화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 나하고 같은 마인드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해가지고 그때 같이 잘 통할 때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쪽에 화제가 됐을 때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렇게 보면 공감도 많고요. 예, 공감이 참 많네요. 예, 또 뭐가 많나요? 뭐 관심도 있고 배려도 있고요. 존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디더라 아까 하나 기억나. 카톡. 아이고. 카톡. 예, 벽도 한번 볼게요. 일단 카톡. 아, 이 팀. 네, 카톡 뭔가요? 저희가 공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카톡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쓴 건데요. 네. 카톡을 만나서 카톡만 보는 사람,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예. 그런 친구 아. 또는 내가 카톡으로 오래간만이야, 잘 있어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보고도 답하지 않을 때 약간 소외된 느낌 네. 이런 느낌을 네, 가졌다라는 거. 소통이 좀 안 네, 네, 됐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놈의 카톡에 일자가 있고 없고가 참 그죠. 네, 이 벽은 누구세요? 혜진 쌤? 아, 스님이세요? 네. 이쪽 벽. 응. 아, 진짜요? 예, 이쪽하고 예, 벽이 두 개네요. 네. 네. 이 벽과 저 벽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 애들이랑 응. 소통할 때 그거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주지 않는 어린이들이 좀 아예 제 말을 그냥 무시하는 그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렵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소통 문제가 요즘 들어. 네. 그래서 벽을 생각했어요. 네. 네. 또 이쪽 벽은 어떤 벽일지. 예.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네.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런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생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해줘도 되는데 나는 이 생각이 옳아라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이 딱 보이면서 말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얘기가 주고받아지면 좋은데 이렇게 탁 막힐 때 그럴 때 우리가 소통이 힘들어요. 자, 직설화법만 한번 더 들어볼까요? 직설화법 누구세요? 예. 상대를 배려하고 한다고 해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서의 불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설화법을 써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네. 직설화법 써보셨어요? 썼다가 지금 문제가 또 생겼죠.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러지? 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확 터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 더 안 되고 이런 어려움에 우린 있네요. 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무시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답답하죠. 예,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죠. 예, 그만큼 좀 절망스럽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느낌 또 있나요? 대화가 잘 안 될 때 드는 느낌. 속상하죠. 예. 또 있으세요? 서운하죠. 예. 그만하고 싶다. 좀 멈추고 싶다. 이제 힘 빠지고 이제 더 이상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럴 때 좀 좌절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짜증나죠. 네. 네.
또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기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좀 공감을 원하시나요? 소통할 때? 또 원하시는 게 뭔가요? 경청, 이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되게 소중하게, 귀하게, 존중도 받고 싶으시고요. 또 수용도 받고 싶으세요. 네, 또 있으신가요? 변화. 이걸 통해서 내 얘기를 듣고 나도 변할 수 있고 상대도 변할 수 있고 상호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원해요. 또 있나요? 응? 해결. 예, 해결도 원해요. 네. 네.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소통이 잘 됐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드물겠지만. 네. 그걸 떠올리셔서 한 분이 1분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까처럼 얘기를 나누시고 키워드를 이렇게 또 쓰실 거예요. 예. 그렇게 소통이 잘 될 때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6분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막 저쪽 팀에서 여러 장 갖고 와가지고 착착착착 붙이시는데 그냥 보고 있는데도 되게 신났어요. 신나고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맙다는 말 들을 때 사실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건 내가 뭔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 표현을 해주는 거죠. 너 정말 수고했고 애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이 표현을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같은 경험, 열린 마음, 공감, 쿵짝, 개떡찰떡,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네, 공통의 화제, 네, 경청, 맞장구, 리액션, 한마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제가 궁금한 건 밥 궁금한데요. 밥. 네, 밥. 신정쌤, 밥. 어떤 밥일까요? 네, 밥은 제가 적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하고나 누가 할 때 누군가 친해질 때는 그냥 얘기하고 대화하고도 친해지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눈 맞추면서 그러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러면서 뭐 서로 소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나중에는 그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를 상대방은 잊을지라도 저는 기억해뒀다가 아 그때 이랬었잖아 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조금 더 인정해주게 되고 생각해주게 되면 그 밥 하나로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경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밥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좀 맛있는 밥 먹으면서 만난 그 기억들이요. 자, 아까 카톡이 이쪽에 불통의 사유 중에 있었는데 여기 카톡이 또 있어요. 예, 이 카톡은 누구 거세요? 예, 선생님 얘기해 주실래요? 말은 좀 생각을 입고 잘 나와야 되는데 말은 우선 뱉고 나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말재간이 좀 없다 보니까. 근데 카톡은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좀 지우기도 하고 다시 수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완전히 담아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편지와 같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그 일자가 탁 없어지고 거기에 댓글이 탁 달고 하는 순간 마음이 통하는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네, 있죠. 그러네요. 말로 했을 때는 다시 주워 담기 힘들지만 카톡으로 표현했을 때는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다시 좀 또 생각해서 표현하는 거 그런 게 또 소통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네, 어떻게 좋을까요? 우리의 기분이. 기분 좋고, 네. 또 어떠세요? 저기 보니까 신난대요. 신나고, 또 행복해요. 네. 또 있으세요? 즐겁고, 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네. 또 어떠세요? 따뜻하고, 네.
또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뿌듯하다 그러셨는데 뿌듯하고 뭐 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런 느낌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소통이 왜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인정. 예.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란 그 자체로 인정받고 수용도 받고 싶어요. 또 있나요? 존재감. 네. 또 있으세요? 아, 우리 함께 하는 거. 네. 네. 그게 또 어쩌면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쓰신 것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재밌죠. 소통 잘 되면. 재미도 있어요. 또 있을까요? 사랑 이런 것도 느껴지시나요? 소통이 잘 될 때? 네. 자, 우리가 불통일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요. 소통일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잘 소통하고 싶고 한다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정말 공감도 받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도 좀 받고 싶고 그럴 때 내 존재감도 좀 확인하고 재밌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나도 경험하고 상대도 경험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옳고 그른 것은 있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우린 대화를 하니까. 토론을 하거나 배틀을 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좀 보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물론 늘 항상 그럴 순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태도 중에 하나가 연민이에요. 뭐 측은지심 이렇게도 표현하죠. 저는 제가 어린 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어린이집 갔을 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애가 그 방에 3명이었는데 우리 애가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저희 애가 6월에 들어갔고 기존에 있던 남자애가 있었고 9월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애가 계속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냐면 9월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9월은 기존 애한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애가 9월에게 계속 맞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원장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원장쌤이 9월을 마시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을 집에 데려왔어요. 좀 얄밉잖아요. 우리 자꾸 때리니까 밉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먹이고 밥 먹기 전에 이제 애를 씻겨야 되는데 4살이니까 내가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애를 씻기는데 걔가 아토피가 심했어요. 그래서 무릎 뒤하고 그 발목 여기 앞쪽에 이렇게 피부가 아주 두껍고 이렇게 피는 안 나지만 흉터가 크게 있는 거죠. 그걸 씻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가 자면서 얼마나 가려울까. 그리고 어른도 그 가려움을 참는 게 힘든데 얘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연민은. 내 아이를 때리는 쟤는 공격적인 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약함을 보는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상처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픈 거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 저는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 모두가 약함을 인정하는 출발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연민이라는 단어를 하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거. 경청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경청 속에는 존중도 있고요. 호기심도 있고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청의 핵심은 아까 우리 마음 데려왔죠. 그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김경주 쌤을 5년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쭉 지내면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공중도덕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강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제가 속으로 나 옛날에 무단횡단하는 거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오늘 만나는 것처럼. 네, 만나는 거죠. 공동체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어제 대청소 안 나오고 백화점 쇼핑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근데 오늘 와가지고 막 딴소리 하는 거 보면 진짜 밉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만나는 것처럼. 이걸 비폭력 대화를 만든 마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가요. 5살짜리 아이가요. 그림책을 읽어주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은 책을 가져와요. 밤에 자기 전에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 뒷장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애가 다 알죠. 그런데도 그 그림책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어요? 얼마나 살아있나요? 얼마나 호기심 어리고. 그 눈빛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게 경청이라고. 네. 자, 가능할까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심, 존중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데 좀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빙빙 둘러서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진아 쌤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친하니까 진짜 솔직하게 하는 얘긴데요. 선생님은 좀 많이 게으르세요. 이거 솔직하게 얘기한 건가요? 어떠세요? 이거 솔직한 건가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한 비폭력 대화에서 이건 솔직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직설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분이 게으르다는 건 나의 평가이고 나의 판단인 거잖아요. 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정말 내가 이분한테서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데는 내 눈으로 본 게 있어요. 제가 신진아 쌤하고 여기서 계속 강의하면서 만나는데 오늘 5번째 강의인데 선생님 3번을 늦게 오시더라고요. 실제 그랬다면 그거는 그냥 서로가 그러네 내가 좀 3번 늦었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됐어요. 선생님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한지 좀 편안하게 오셔서 강의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임경주 선생님께서 맞나요? 김경주 선생님께서 영미쌤한테 저 갖다 붙이라고 한 번 대표는 영원한 대표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경주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난 안 가고 싶어. 나 좀 편하게 있고 싶어. 여러분 편하게 있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영미쌤이 좀 대신 가줄 수 있어? 예, 부탁한 거죠. 여러분 부탁과 강요는 어떻게 다르죠? 콩나물 좀 사다 줄래? 이러면 부탁이고요. 콩나물 사와! 이러면 강요인가요? 부탁과 강요는 어떻게 다르세요? 이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할 때 잘 생각해 보셔요.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는 부탁과 강요는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부탁을 했어요. 상대방이 노 했어요. 그 노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부탁한 거예요. 근데 콩나물 좀 사다 줄래? 싫어 엄마. 왜? 저녁에 이거 해서 맛있게 먹자. 아 나 지금 이거 숙제 카톡 마저 보내야 돼. 내가 나만 먹으려고 하니? 너도 콩나물 좋아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잔소리가 시작되죠. 너는 허구헌날 카톡질이야. 숙제는 다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예쁘게 시작을 해도 강요인 거죠. 예. 그래서 김경주 쌤이 나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영미 쌤이 가는 길에 내 것도 좀 붙여줄 수 있어? 영미 쌤이 노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이제 노를 못해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네. 못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듣는다는 말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비난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이 나무를 만들 때 여기 소통나무에 어떤 분이 개 이름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멍멍이 예를 들면 개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러고 여쭤봤더니 그게 우리 집 강아지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강아지 이름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제가요 속상하면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한테 다 말해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러면 강아지가요 저한테 이렇게 막 부벼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강아지는 절대 충고하거나 조언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아니거든. 너 아직 덜 살아서 그런데 한 10년만 딱 더 살아봐. 이렇게 우리가 충고 쉽게 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아기 때문에 막 걱정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세요. 애들은 다 그렇게 커요. 이렇게 또 우리가 충고하고 조언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강아지는 조언을 안 한다는 거죠. 이 공감의 능력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 나라 대통령께서 그 방과 후 교실을 방문하셨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났었는데 모르시나요? 아이가 그 가방을 만들고 있었어요. 째매난 가방을. 뭐 이렇게 색종이 오려서 만들었나? 근데 모 나라 대통령께서 너 뭐 만들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가방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누구 줄 거야? 누구 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요.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네. 애를 안 낳아서. 막 웃지를 못하시네요. 예. 녹음될까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공감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집에선 공감 되게 잘해. 어린이집에 가면 잘 안 돼. 혹은 어린이집에선 되게 잘 돼. 집에선 잘 안 돼. 과연 이럴까요?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좀 잘 되긴 해요. 그런데 노력하고 애쓸 때 나의 공감은 내가 많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공감 능력이 커지면 집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만나는 누구든 편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직업이니까 애들한테 막 공감 잘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애쓰다 보면 나를 돌보는 걸 놓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특히 나를 잘 못 돌보고 정작 나 자신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힘 빠지고 힘들고 그렇게들 많이 지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공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잘 되려면 내가 나를 잘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아이들은 되게 편하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잘 돌보고 나를 잘 공감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도 화나고 속상할 때 많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게 나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부모도 그래요. 자식의 어떤 모습은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있죠. 그럴 때 아이니까 내가 다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저 아이의 저 모습이 내가 되게 힘들구나. 나는 아이들이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 안에서 좀 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좀 나를 돌봐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사지라도 가야겠어. 이렇게 나를 좀 돌봐주는 거. 예, 그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개인이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성장의 과정들인 것 같고요. 집이 근사하죠. 네, 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집이 근사한데요. 주차장이 여기예요. 저희 집은요. 저희 집이라 쳐요. 저희 집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차를 세우고요. 여기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근데 제가 한 7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여기 차 문을 잠그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빨리 오래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차 문을 열려고 보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차키를 어디서 찾으면 제일 찾을 가능성이 크겠어요? 분명히 차는 잠그고 나갔어요, 제가. 예, 그리고 현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 동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니까 제가 차키를 여기서 찾아야겠죠. 네. 근데요, 저희 집에 여기가 어두워요. 되게 깜깜해요. 그래서 차키를 찾으려니까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희 집은 여기가 가로등이 있어서 되게 환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무서워서 차키를 여기서 찾기로 했어요. 차키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죠? 이렇게 보면 제가 되게 바보 같잖아요. 여기서 차키 찾고 있으면. 근데 우리가 가끔 공동체에서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은 너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차키를 여기서 찾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 교사회에서 내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성장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근데 그 얘기를 하려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위축되는 것 같아서 여긴 이상한 그룹이야. 사람들이 이상해. 여기 사람들은 공동육아 한다면서 다 지들 마음대로야. 입만 살았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나도 같이 여기서 함께 같이 꿈을 꾸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고 밝은 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탁해 볼 수 있겠죠. 아지가 옛날에 우리 진환이도 키워줬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나랑 손잡고 같이 좀 찾자.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가겠어.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낙타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뭐 붙이고 자라던데 우리 집에 와서 여기 가로등 하나 세워주면 안 될까? 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더 솔직해지고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이 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탁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좀 표현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찰떡같이 좀 듣는 거, 그게 좀 공동체 안의 소통에서의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은요. 저 시계로 12시 59분이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경주쌤? 네. 안경 껴야 되는데. 공동체. 우리 모두는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반쯤 기억 속에 또 반쯤은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저 이따금 언뜻 볼 수 있는 그곳의 이름은 공동체. 그곳에서는 말이 목에 걸리지 않고 열정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맞잡은 손은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열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눈은 빛나며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찾을 때마다 함께 축하하는 목소리가 있다. 공동체는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모은 힘이며 서로가 비틀거릴 때 잡아주는 팔들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둥근 원이며 둥글게 모여있는 친구들이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바로 그곳이다. 아우, 네. 너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소통은 이게 우리가 되게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어서 좀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습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비폭력대화 1단계만 해도 3시간씩 6회기 해서 18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18시간 해서 소통이 잘 되면 다 하고 다 잘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18시간 해도 알겠지만 내 습관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는 데는 많은 연습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좀 이렇게 알아차려지시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같이 좀 배워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5회기까지 했고 여러분 앞으로 6회기 더 남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3회기 남았어요? 3회기 더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좀 배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